자, 고양이 뉴스. 이거 뭐 정말 대단해요.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은 거의 탐정 수준인데 탐사 취재 뭐 하나 꽂히면 이걸 파고드는 게 접근법이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영상도 초대박인데 고양이 뉴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가셔서 영상 보시고 제가 그 고양이 뉴스님이 또 정리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며 국정브리핑이라는 창의적인 형태로 또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 자, 국정브리핑 근거는 심해평가 액트지오라는 미국 회사에서 했는데 주소를 찾아보니까 그냥 주택이더라. 왜 이런 기행을 했냐? 지지율 21%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중심엔 최혜병 특검 거부. 최혜병 특검 거부 때문에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산유국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이 사건의 핵심은 도대체 왜 대통령실이 해군의 사건에 부당하게 많이 개입해서 임성근 1사단장을 빼줬는가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왜 정권의 명운을 거냐, 사단장 하나에. 왜 아무리 봐도 윤석열과의 연결고리가 없는데 뭐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와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요즘 들어서 김종대 전 의원의 로비설, 로비, 임성근 사단장의 성공한 로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에 휴가를 갔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를 갔고 윤석열 김건희를 만났고 술판이 벌어졌고 김건희의 웃음소리가 크게 밖으로 들렸다, 뭐 이런 얘기,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들도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양이 뉴스에서는 좀 더 뭐랄까요, 다른 각도로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다들 임성근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종섭 휴대폰 통화 목록이 공개되면서 그걸 시간별로 정리해보다가 이분은 또 그 통화 목록을 찾아서 시간별로 정리를 했나 봐요. 김건희 여사님이 깜짝 놀랄 만할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 김건희 여사님 사랑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충성을 매번 외치는 분인데, 자, 이 사건은 2022년 9월 7일 포항 오천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임성근 사단장이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포항 태풍 피해, 이때 임성근 사단장이 나오고 윤석열 만났다. 이때 브리핑을 임성근 사단장이 맡았는데 윤석열이 잘했다고 악수를 해준다. 이게 군인의 눈에는 사단장에서 사령관 진급의 길로 보였을 겁니다. 이건 추측이고, 여기서부터 임성근 사단장의 독특한 행보가 시작되는데 뜬금없이 2023년 2월 8일 경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과 친선 교류 협약식을 합니다. 군 사단장, 해병대 사단장의 행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상한, 해병대 1사단 문화엑스포, 문화로 소통하다. 이상하죠.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네, 이걸 찾아내고 뜬금없다. 근데 이 사무총장, 경주 문화엑스포 관련 사무총장이 류일임이에요. 류일임. 지금의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일임입니다.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비선실세 류일임. 류일임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 징계를 할 때 온몸으로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징계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요. 외부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 같은데 거기에 류일임이 들어가서 온몸으로 검찰총장의 징계를 막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류일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초반부에 맹활약한 사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류일임입니다. 그래서 절대 버림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선실세 류일임이 바로 경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일 때 임성근 사단장하고 협약식을 맺었다. 그리고는 6월 9일에는 뉴시스 안병철 기자와 매우 신나 보이는 얼굴로 인터뷰를 한다.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전시재난에 앞장서 국민 지킨다 인터뷰. 이상하죠? 사단장이 이런 엄프를 해? 굉장히 이상한 행보입니다. 이걸 찾아냈어요. 류일임과
만나서 친선교류 협약식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막 하고 굉장히 이상한 행보를 보이더라. 이걸 찾아냈어. 대단하죠. 진짜 매눈이에요, 이분. 군인이 저런 인터뷰를 하는 건 거의 없죠. 자, 2023년 7월 17일 윤석열이 수해로 산타스테를 겪은 경북 예천 벌방리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다. 그리고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명의로 단편 명령 지시가 이뤄지고 이틀 뒤 7월 19일 최해병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자, 이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왜 해병대 1사단을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하라 라고 했는지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양반 출세에 완전히 눈이 멀었구나. 출세에 눈이 멀어서 행보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윤석열한테 포항 지역 수해 때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악수를 하고 이때부터 눈이 헷가닥 가가지고 경주 문화 엑스포랑 해병대 1사단이 무슨 협약식을 맺고 언론 인터뷰를 막 하고 군인답지 않은 이상한 행보를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북 거기에 수해가 났을 때 단편 명령 지시하고 사단장이 1사단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마구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의 행동은 이제 다 이해가 됐어. 아, 이런 타임라인을 통해서 쫙 보니까 임성근이 출세하려고 완전히 독이 올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도를 보면 임성근 부대는 경북 포항이 작전 지역인데 사고 지역은 100km나 떨어진 경북 예천 보문교. 여기까지 와, 이건 진짜 출세에 눈이 멀었다. 이해가 됩니다. 예, 쭉 행적을 따라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원피디는 진짜 대단해. 대단해 진짜. 이분 대단해요.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사임 인터뷰까지 했어요. 경북일보에 모든 책임지겠다. 여기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원칙대로 일이 되고 있었고 사단장이 뭔지도 모르실 우리 대통령 각하는 영원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텐데 갑자기 7월 29일 17시 57분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관에게 문자를 2번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이 사임한다, 책임진다라는 인터뷰까지 나와서 그냥 순리대로 가고 있었는데 7월 29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임종득에게 국가안보실 2차관에게 문자를 보낸다. 그 뒤부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막고 경찰로 입첩되었던 사건을 다시 국방부로 가져오고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보직해임하고 혐의자에서 임성근을 빼내기 위해서 절차도 체계도 없는 이상한 일이 마구 벌어진다. 그렇죠. 이게 너무 이상하죠. 임성근이 출세를 위해서 오바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임성근을 구하려고 이 난리를 치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도 잘 납득이 안 되는 상황. 도대체 임성근이 뭐길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가 이렇게 나서서 대통령실까지 개입하는 국가권력급 사건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임종득을 알아야 된다. 임종득은 군인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도 아니고 극우 유튜버도 아니고 코바나 컨텐츠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안보실 2차장이 되었는지 궁금하잖아. 사실 2022년 6월 18일 김건희 여사님의 첫 번째 비공개 공개 행보가 있었습니다. 김건희의 행보가 그렇죠. 비공개인데 공개가 돼. 예. 비공개 공개 행보죠. 예. 비공개 행보인데 공개가 막 되죠. 사진 막 나오고. 서울 종로 평창동 고급 주택 정원에서 공군 비행사 추모 시집 발간 음악회가 있었다. 김건희가 여기서 연설도 하고 사진도 찍고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런 걸 꼼꼼히 찾아보는 사람이 이분 걸렸지. 이분 김건희 여사님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유일임 방심위원장이에요. 유일임 방심위원장. 여기 참석자가 임종득이에요. 임종득은 이 행사 2달 뒤 국가안보실 2차장이 된다. 허허, 이 바닥에 우연이 없거든요. 에? 임종득과 류일임, 김건희 이 커넥션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과 유일임, 임종득, 김건희로 이어지는 비선이 존재하는 거다. 임성근을 구명한 임종득은 영주시 국회의원으로 가장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양반은 당선됐죠. 예.
다른 인간은 안 됐는데, 낙선했는데 이 인간은 됐습니다. 영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 될 뻔했지만 실패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전 의원이 붕짜자붕짜 하게 됐다.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사 37기예요.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육사 동기. 박지만과 친합니다. 박지만의 회사 이지는 포스코와 특수관계예요. 우연히 임성근 사단장도 포스코와 특수관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는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잖아. 자, 임성근이 2023년 2월 8일 유일임을 만난 뒤에 2023년 3월 3일 김건희 여사님께서 포항을 방문해요. 여기서 기괴한 화보를 몇 개 찍고 가시는데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김건희가 차를 탔을 리도 없고 기차를 탔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헬기밖에 없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헬기 지난달 대통령실 상륙지 손상, 대통령 탑승 안에. 우와,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이걸 또 유심히 봤네, 이분은. 포항은 지형위험해서 헬기가 착륙할 공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바로 옆에 있는 해군 소유 경주 포항공항. 이야. 이렇게 임성근, 김건희, 유일임, 임종득으로 이어지는 비선 라인이 작동했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하고 기괴하게 벌어진 거다.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18일 공개된 비공개 첫 행보에서 대한민국의 기괴한 비선 라인이 모두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헬기 착륙 시 손상? 이거를 보고 잠깐만. 그렇다면 포항에서 이상한 사진을, 기괴한 사진을 찍은 화보 찍고 갔는데 이때 뭘로 갔느냐? 헬기로 갔을 텐데 헬기 착륙은 1사단 바로 옆에 있는 여기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이날 2020년 6월 8일 유일임, 임종득, 김건희가 여기서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유일임과 임성근이 또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포항에 내려왔을 때 김건희를 또 이렇게 에스코트할 사람이 임성근이 아니었을까? 이런 커넥션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분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게 돌아간 거 아니냐. 진짜 대단하죠.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통화 기록도 훑어보면서 다 맞춰보니까 이렇게 돌아간 거다. 우리가 최재형 목사님의 그 청탁 이거를 봤을 때 김건희가요, 받고 입 닦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받고 입 닦는 스타일이에요. 움직여줘. 실제로 그 미국 하원의원 이 양반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움직였어.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에서. 통화도 했고 통화 기록도 지금 제출한다고 합니다.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움직이게 만든다니까. 김건희는 소개를 시켜주고 알아보라고 하고 실제 공무원들이 움직여요.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김건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미투가 진보에서만 터지는 줄 알아? 보수는 돈을 주거든. 챙겨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김건희는 염치가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챙겨줘. 그러면 임성근도 김건희와의 뭔가의 관계에서, 그리고 저도에 휴가 갔을 때 거기에 경비를 해병대 1사단이 했고 그때 임성근이 저도에 갔었고 술판이 같이 벌어졌었고 김건희의 웃음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리더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슨 로비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최재형 목사가 샤넬 화장품, 디올백을 선물하면서 했었던 몇 가지의 청탁, 이걸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움직여줘. 입 닦는 그런 치사한 스타일이 아니야. 받고 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받았으면 응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거나 했다면 임성근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 준 거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비상식적으로 흘러가니까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은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오바해서 사단장 지키려고 하냐 했더니 김건희가 얘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막 판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
진짜 이분한테 걸리면은 괴로워. 고양이 뉴스 원PD한테 걸리면 괴롭습니다, 진짜. 자, 이 영상 고양이 뉴스님 채널 가서도 꼭 한번 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추론입니다. 놀라운 추론. 그리고 정말 뒤통이에 나오는 뉴스 하나까지도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연관성을 발견하고 와, 쭉 풀어놓으니까 임성근은 어느 순간에 출세의 눈이 멀어서 비정상적인 행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류일임과의 인맥을 쌓게 되고 류일임은 임종득과 김건희와의 인맥이 쌓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임성근도 김건희와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 거다. 그러면 저도에서 있었던 그 휴가 때 임성근이 그 경비를 맡으면서 실제 술판에 함께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김건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판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물론 고양이 뉴스님이 이야기한 건 정황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황상 김건희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정황이다라는 것까지는 간 거예요. 이제는 특검에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최혜병 사건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바닥에 우연은 없어요. 얼마나 이해관계에 투철한 인간들인데 우연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교차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검 가면 이 정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고양이 뉴스님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분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타고난 재능 이런 게 있어서 야 정말 놀랍다. 놀랍습니다. 네, 대단하다. 존경합니다.